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지 만물에 보는 삼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들어왔던 삼재는 물, 불, 바람의 세 가지의 재앙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물과 불과 바람에 대한 재앙이 빈번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에서의 재앙을 뜻하는 것으로 물, 불, 바람을 삼재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큰 말하자면 화로 여겼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하는 삼재는 천지 만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굳어져서 굳어진 그 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진실을 알 수 있고 또 드러내고 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하늘만 있고 땅만 있다면은 적막강선이겠죠. 하늘과 땅이 굳어져서 열려고 사람들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제 할 일을 하며 지키는 거 아닌가요? 즉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이 지어져 있고 또 그것들이 사람과 함께 또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양과 오행, 육식갑자를 이루는 것도 삼재가 기본 요소가 됩니다. 육식갑자의 근본 자체는 삼재, 즉 천지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늘이 없고 땅이 없다면 사람인들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없다면 사람이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어느 것 하나, 천지인 중에 하나의 요소만 존재하지 않아도 세상은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또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고 사람들 역시도 너와 나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요소를 삼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서의 그 말씀인 경전이라는 게 있죠. 예, 각각의 교마다 경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상의 민족들이 없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있는 경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천부경의 그 말씀은 81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마지막에 문장에 끝나는 문장도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납니다.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예. 하나의 시작이 일시, 무시일. 예. 하나의 시작에 또 아니요. 마지막 문장에 하나가 끝나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참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난해한 문장이지요. 이 천부경의 말씀을 내가 다 이번 시간에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중앙 부분쯤에 운삼사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천지만법의 삼재, 즉 운삼, 세 개가 움직이니 사성, 하나가 더해져서 네 개가 되었다 이 말인데, 문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삼, 세 개가 움직였다는 것은 뭐예요? 천지인 삼재가 움직이니까 하나가 플러스 돼서 하나가 생겨났다, 사가 됐다. 사가 됐다는 이것 자체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는 말하자면 사로 네 개로 보는 것이 당연히 세 개가 움직여서 하나가 더해져서 네 개가 됐다 이 얘기인데, 즉 세 개가 움직이니까 하나가 플러스돼서 네 개가 됐다 이 얘기는 천지인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4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지만, 그 4라는 숫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는 만법의 하나입니다. 만법의 하나. 만법의 하나. 만법은 귀일한다고 했습니다. 우주 만법의 모든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과연 그 하나가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그래서 만법 귀일, 일귀하처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맹자의 말에는 천하귀인이라고 있습니다. 천하귀인. 즉 그 말은 천하 우주 만법의 모든 무슨 어짐, 어짐이로 돌아간다. 즉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중심은 어짐에 있다. 즉 다툼이 없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그 어짐, 자비로운 마음, 이것이 우주 만법의 기본이다라고 얘기했죠, 맹자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즉 삼재, 하늘, 땅, 사람은 본래의 본 바탕이 원래 하나다. 뭉쳐서 하나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하나, 둘 하니까 그 하나나 둘에 대해서 어떤 규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 하나는 우주 만법의 하나는 천지인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많으신 수행자들이 열심히 참 자신의 그 시간과 정열을 바쳐서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서 수도를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천지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이 하나를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모릅니다.
참 이 하나라는 것이 천지인을 포함하고 있고 육십갑자의 본, 근본이 천지인이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이 되고 말하면 한참 더위가 성할 때 입추라고 하는 계절이 들어오죠. 입추. 이제 8월 달에 들어오는 절기인데, 요때쯤 되면은 이제 입추가 가을이 들어서는 요 바닥에서는 점점 태양이 점점 말하자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 막 내리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고 와서 막 태풍이 불어닥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참 많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해서 천둥 바람이 어떤 이는 것이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천둥 번개 치고 바람 불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는 건 당연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세상이 해가 떠서 환하던 세상이 그냥 먹장구름이 싹 덮어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냥 세상이 캄캄해지는데, 아이고, 그리고 나서 막 천둥 번개 한번 쳐보세요. 바짝바짝. 이 천둥 번개가 치는 시간쯤 되면은 이제 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말하자면 이제 방학 동안에는 열심히 놀죠. 더우니까 더운 계절이니까 앞에 조그만 저수지라든가 또 논 옆에 웅덩이들 물 둔봉이라 그러죠. 거기 가서 이제 갈릴 것 있어요. 그냥 가서 빨가벗고 들어가서 한번 물에 들어가서 한참 놀다도 나오고 참 이러고. 그러니 나 혼자만 다녀요? 앞집 옆집 뒷집 다 친구들이고 막 동생들이 형들이고 하니까 그냥 때몰래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여름을 시원하게 그렇게 나죠. 지금처럼 고상하게 차 타고 강릉으로 간다, 속초로 간다, 아니면 서해안으로 간다, 남해안으로 간다, 그렇게, 응? 그런 시기가 아니었죠. 모든 것은 때의 일이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편하게 했습니다. 그냥 가서 야, 우리 한번 저희 가서 물놀이 하자 그러고, 그래 가자 그러면 그냥 애들이 우 가지고 누구나 것도 없이 그냥 훌러덩 먹고 다 들어가서 놀다 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놀다 보면은 한 가지가 딱 걱정이 되는 게 있죠. 왜냐면 여기 날짜가 점점 가면 이제 8월 말쯤 되면 이제 개학을 하는데, 여기 방학 숙제라는 게 있죠. 방학 숙제.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방학 숙제를 좀 하루 이틀에 끝내는 게 아니라, 방학 숙제란 것이 꾸준히 뭔가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방학수를 내주죠. 그러니까 이게 벼락치기로 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웃집 다니면 친구들 것도 베껴오고 누구 것도 베껴오고 이래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천둥과 벼락도 자기들이 때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천둥 벼락이 치는 거예요. 느닷없이 갖다 그냥 막 몰아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말하자면 산자락에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수행을 하답시고 조그맣게 이제 암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입구 쪽에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이 이제 가면서 말하는 음식점들이 골목을 들어오면서 이제 자리 좋은 자리는 잡아서 집을 짓고 음식점들이 이제 생겨나는 시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주민이신 이제 공시 영감님도 이제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이제 거기서 의식적으로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날도 막 비가 와서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대낮에 한 2시간 갖다 이렇게 막 비를 퍼붓고 그러니까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날 공침 날이죠. 그러니까 공시 영감님이 이제 말하면 이제 비가 왔으니 노래 말하면 물고 보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이제 우리 집 앞에서 만나니까 그 스님 참 오늘 비가 와서 그냥 장사는 망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죠. 그나저나 천둥 번개가 올해 그냥 근래 없이 참 아주
오랫동안 정신없이 쳐대서 참 자신은 살아오면서 시원함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천둥번개를 칠 때에 사람의 인두법을 쓰고 살면서 못된 짓거리 하는 놈들은 아마 오금이 저리고 뒤통수가 땡기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시 웃으니까 아마 그런 놈들도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이제 이래요.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천둥번개가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자연작용은 자연의 작용이 힘인데 그것이 막 하면요 사실 방 안에 누워 있어도 겁이 나죠. 예. 그리고 살아온 지난 날들의 어떤 걸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좀 착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남에게도 해를 끼치고 뭐 해코지를 하면서 못되게 살았는가 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반성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좀 뒤통수 땡기고 좀 말하자면 오금도 저리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시영감님이 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주 참 오랜만에 참 천둥번개가 쳐서 아주 참 신바람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장사는 비가 와서 사람들은 손님이 알아서 망쳤지만은 오늘 기분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참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또 좀 주위 집을 돌아다 보게 되고 좀 왜냐하면 그 산 자락이니까 생각지도 않게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요. 순간적으로 산속의 물은요, 순간적으로 불어납니다. 순간. 생각지도 않은 물들이요, 막 그냥 내를 잃어서 막 흘러 내려가요,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피해 오게끔 저 뒤에 가서도 이렇게 좀 흙으로도 막고 돌로도 막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비를 피하는 어떤 과정이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 벨 소리가 막 울려요. 그래서 막 와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내 그 이름을 물어보면서 누구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종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종필이라 그래서 야 종필이 너 네가 어쩐 일로 이렇게 전화를 했냐 했더니 문득 내 그 생각이 나서 어떻게나 지내나 하고 참 항상 궁금해 했었다고 하면서 참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찾아서 전화했노라고 하고 자기가 한번 일간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친구의 안부와 그 어머니 그 자당어른에 대해서 이제 안부를 물었더니 좀 연로하시고 이 무릎 이게 이제 걷기가 좀 불편하셔서 이제 수술도 했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자신이 모시고 있다 그래요. 그러냐 그래 내가 너도 너지만 참 엄마 생각이 나서라도 한번 너를 한번 나도 너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 전화 통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필이가 어릴 때는 참 좀 집안이 가난했어요. 말하자면 왜 가난했냐면은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그 6학년 그 근간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병을 얻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아니 그 돌아가셨는데 하도 이제 오래전에 얘기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종필이하고 누이 동생 하나하고 둘인데 그 참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말하자면 그 어린 시절을 같이 지냈던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뭐 종필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내가 친구들 끌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먹고나 다니느냐 우선 들어와 이거부터 먹어라 이러면서 그 밥이 됐건 죽이 됐건 떡이 됐건 있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걸 내주십니다. 네.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종필이 집에 가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시골도 많이 가면은 그 어머니는 그 찾아오는 친구들 귀찮아 안 하시고 그 당시에 그 부침개도 참 호박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또 해주시고
또 죽이 있으면 죽도 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제가. 그런데 하도 어린 시절의 일이지만, 그래도 그 감사한 마음은 항상 지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건강하시다 그래서 내가 한번 다 뵙자. 이런 이야기가 전화를 끌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도 이제 말하자면 좀 다니다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작은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도회지에 사는데 작은아버지 한테 이제 말하자면 가게 되죠. 작은아버지가 이제 시계포를 하셨는데 상당히 실력이 좋으셔서, 대도시, 그때 서울이죠. 서울에 와서는 아주 자리를 잡고, 시계 수리점을 두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기술자들도 양성하고, 또 이제 당시에도 비싼 고가의 시계들 수리를 맡아서 해줬기 때문에 수입도 상당히 이제 있었던 걸로 이제 알죠. 뭐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우리 이제 그렇게 들었죠. 근데 이제 종필이도 와가지고 당장 이제 시계포 하나 밑에 가서 위에 선배들한테 다니서 이제 말하자면 그 기술을 익히는 거죠. 청소도 해주고. 당시에 뭐 야간학교도 다니고, 작은아버지가 그런 시간을 배려를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다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또 어성부성한 시간이 또 있죠. 그 시간에 가끔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보면, 당시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하고는 종필이가 좀 달랐어요. 자신은 이거 시계포를 말하자면 당신의 독립을 해서 이제 조그만 시계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큰 돈을 벌려면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죠. 왜 노가다를 하려고 그러냐. 노가다가 말하자면 돈이 돌아가는 회전율이 좋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은 점점점 계속 지어서 30년, 40년 계속 지어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만큼 가면 주택도 꽉 차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우리가 이제 20대 한 중반의 얘기니까 당시에 거의 한 45년 전 얘기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한 게 대략 한 35년 정도, 36년 정도 전으로 압니다. 근데 45년 전에, 그보다 한 10년 전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서해안 시대가 열릴 거라. 그러니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이 중앙의 이 허허로운 벌판이 다 집으로 꽉 찰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도쿄와 나고야의 관계에서 건물들이 꽉 차면서 나라가 발전했듯이 우리나라도 서울과 인천이 닿아서 꽉 찰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친구니까, 야, 이 새끼야, 그건 헛소리 하지 마. 난마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응? 너 노가다라는 것이 쉬운 거냐? 사람들도 드세고 응?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네가 세님 같은 친구가 시계 수리나 하고 보석이나 만들 손으로 그걸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저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어찌 하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가까이 못 만나는 어떤 또 세월이 흘러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저한테 오고,
20년 세월이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출가를 막 해가지고 이제 참, 참 말하자면 군인으로 말하면 군기가 바짝 들어 수행자의 어떤 그 시기였는데, 그런 말하자면 이제 저한테 그런 시기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 들은 말은, 그 건축업을 해서 상당히 성공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란 것이 그래지나요? 나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재물이나 돈이나 뭐 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공부만 참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친구는 그 돈을 밝히고 돈이 움직이는 또 국가의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참 본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공부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우선 그 어디에 이력서를 낸다 뭐 한다라면 그 나름대로 그 스펙을 보잖아요. 저 친구가 뭐 어디까지 나오고 뭐를 경영하고 뭘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예, 오로지 자신의 그 상황에 맞는 판단으로 열심히 자신을 발전시키고 스스로의 어떤 그 때때의 일들을 지혜스럽게 풀어서 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껍데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그릇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또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각각의 기능이 다 달라요. 즉,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워도 멍청하고 미련한 놈도 있고, 적게 배우고 작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도 또 크게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뭐 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가방 큰 것만 얘기를 하죠. 뭐 무슨 뭐 대학교 나왔느냐, 무슨 대학원을 나왔느냐, 뭐 석박사를 땄느냐, 아니면 뭐 외국에 무슨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느냐, 이거 다 개똥 발린 소리입니다. 개똥 발린 소리예요. 예전엔 이게 통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건 때의 기운, 천간과 지지의 기운을 품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때의 나이가 하늘로부터 짊어지고 나이가 있어야 또 어린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의 행태로 가기도 하고, 나이 먹었던 사람이 다시 어린 사람이 집거리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계절마다의 천간지지 기능의 기운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은 달라집니다. 육식답자의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때때마다의 기운은 때의 천간과 지지의 기운에 의해서 달라진다. 또 암놈의 계절에서 순놈으로 가든 순놈의 계절에서 암놈으로 오든 암수의 관계에 의해서 또 사람이 또 달라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